자, 이 유형자산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투자자산하고 큰 차이점이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다 아니다, 이 부분이 큰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다라고 하는데, 내구성이 있다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품하고 소모품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비품이라는 건 우리가 그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들 있죠. 에어컨, 컴퓨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인데, 소모품은 볼펜, 종이컵, A4 용지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쓰는데 우리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들을 먼저 구경을 해보면, 토지, 건물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 토지, 건물. 근데 문제에서는 무조건 토지라는 계정 과목과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토지나 건물을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짓기 위해, 아니면 본사 사옥으로 우리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땅은 짓기 위해서 샀다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토지나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는 거고, 그럼 그런 용도가 아니면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앞 시간에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구축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잘 안 쓰는데, 그 교량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혹은 우리 그 주차장. 자, 주차장을 우리 토지라고 할까요? 건물이라고 할까요? 주차장을 애매하죠. 주차장을, 그런 주차장을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축물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축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계장치는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기계장치라고 해요. 기계장치. 자, 그럼 우리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버스든 트럭이든 승용차든 뭐 어떤 자동차든 간에, 오토바이든 동력의 힘으로 가는, 우리 운반하거나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운송수단들을 다 모두 다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비품은 우리가 1년 이상 거쳐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니 복사기라든지, 우리 시험에는 주로 영업활동에 쓸 컴퓨터, 또 공장에 뭐 에어컨 설치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비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토지, 건물 혹은 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건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건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인데, 이걸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경우들 있죠.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건 우리 회사가 이 자산을 어디 우리가 필요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돈을 주게 될 건데, 그 돈 주는 걸 완성하기 전까지 쓰는 임시 성격의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나 뭔가를 만들면서 계정 과목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얘도 똑같이 취득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자, 안 맞아. 자, 취득 시점을 보면 이 취득 시점이라는 건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해요. 그럼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고 자산 할 때에 제가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 그랬죠. 그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 둘이는 엄연히 크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얘 둘이 차이점을 가지고 보면, 자, 먼저 자, 얘 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잘 안 맞아. 자, 이렇게 봤을 때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그거는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건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취득 시점 이후로 들어가는 건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할 거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에 따라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쓸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걸 먼저 볼 건데, 그럼 취득 시점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유형자산의 가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를 구성을 할 거고, 이것만이 아니고, 자,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운송보험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공장에 넣기 위해서 하역비가 들어간다면 얘네들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재고자산 때 봤었죠. 재고자산도 운반비라든지 운송보험이라든지 하역비 이런 거 들어가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데에 전부 다 쓰는 건데, 근데 얘가 만약에 기계장치죠. 그럼 기계장치면 공장에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설치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그럼 설치하고 나서 내가 영업활동에 쓸 수 있는지,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비도, 뭐 휘발유 샀다든지 해서 기름 넣고 하는 것들 있죠. 시운전비도 전부 다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취득세를 납부하는 등기하는 자산들 있죠. 우리 등기하는 자산이 건물이나 토지나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취득세를 납부할 거예요. 그럼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또 중개수수료가 들어가겠죠. 땅이나 건물 같은 거 사면 그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땅을 샀어요. 그럼 땅을 사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산 거예요. 우리 공장 건물을. 그럼 일단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물 가격 있죠.
우리는 땅이 필요한 거지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저거 치워주면 없애주면 땅 살게요 라고 하면 없애줄 사람 없겠죠. 그럼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기존 건물 가격도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기존 건물 철거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들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철거하고 나서 토지 정지 비용이나 혹은 집안 평탄화 작업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이 돈 들어갔으면 자동차에 들어갔으면 차량 운반구, 건물에 들어갔으면 건물, 땅에 들어가서 토지에 들어갔으면 전부 다 이 돈 대변해 주고 차변에 토지다 이런 식으로 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라고 하니까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지죠. 그죠? 우리는 창고에 들어왔다 끝이 아니고 얘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적대로 쓸 수 있냐라는 걸 확인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돈이 들어갔을 때에 외부에서 취득을 하면 그냥 바로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걸 자가 건설을 하면 자가 건설이 이 말인 거예요. 자가 제작.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어디 의뢰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춰서 맞춤으로 기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건물 지어 달라고 의뢰를 하죠. 그럼 건물을 짜잔하고 사오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가는 단계에 돈이 들어갈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것들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완성 시 유형자산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한 후에 완성하면 유형자산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가건설할 때는 지금 이런 돈들이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 처리했다가 이 계정 과목에 돈 다 모아뒀다가 마지막 완성하면 그때 영업활동에 쓸 수 있으니까 취득 시점으로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유형자산은 취득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포괄적으로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2년 전인가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세무 2급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 회계 1급 시험 보려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마련해둔 교실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또 많이 가세요. 그럼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시험지는 본인이 집에 가지고 가니까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시험 준비하려고 왔다가 저한테 막 문제지를 가지고 뛰어오더니 선생님 휘발유 계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문제도 안 보고 너 집에 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문제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정 과목은 이게 이거다가 아니고 이 휘발유를 어디에 썼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휘발유가 자동차에 기름 넣기 위한 거였다면 자동차 유지비라는 우리 나중에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그때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기계장치의 시운전비로 시운전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샀대.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건 이건 이거다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이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휘발유가 계정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전체를 읽고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계정 과목을 선택을 가야 되지 이 글자는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예를 들어 차 샀어요.
천만 원짜리. 그럼 우리 영업활동에 쓸 거면 차량 운반구인데 직원 주려고 샀대. 그럼 직원한테 뭔가를 주는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정 과목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지. 얘가 이거다라고 가는 게 단정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자가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차변에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걸 알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 건설 이게 자가 제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짓기로 했어요. 지어달라고 의뢰를 줬어요. 우리가 의뢰한 금액을 도급 금액이라고 하죠. 그럼 도급 금액 1억의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럼 계약을 이제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중도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완성 시 잔금 2천만 원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계약금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럼 계약금 5천만 원을 주면 대변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차변에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정감은 뭐라고 쓴다라고 했죠? 계약금을 주면 어제 공부하고 오늘 복습도 했어. 상급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미리 준 돈이다 라고 해서 계약금을 주면 상급금이라고 하는데 상급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주거나 이럴 때 상급금, 선수금 이런 걸 쓰는데 자 지금처럼 건물이라는 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한 군데 다 모아둬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건물 지으면서 취득원가를 구성할 내용들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라는 거예요. 계약금 줬을 때 두 번째 중도금을 지급을 해요. 자, 중도금 지급할 때도 자 우리가 3천만 원을 줘요. 그럼 차변에 우리는 이 중도금도 건물 짓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일단 건설 중인 자산에 전부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 취득원가에 쓸 거니까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다 3천만 원 이렇게 써뒀다가 자 그럼 우리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왔어요. 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주는 걸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는데 이 건설자금 이자 중에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자산으로 이 이자를 이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취득 시점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자 이자가 예를 들어서 건설자금 이자가 300만 원이 들어갔으면 300만 원 이자가 나갔다. 차변에 이 돈도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다음 이제 얘를 완성을 거의 다 해서 준공 검사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다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100만 원도 건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아직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잖아.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모아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되었으면 일단 취득세를 납부를 하겠죠. 그럼 취득세가 220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이 취득세도 건설 중인 자산이다. 22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공되었어요. 그럼 이 완공된 시점이 이때가 이제 자산의 취득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완공됐을 때가. 그럼 이때 맞춰서 건물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차변에 건물 이렇게 쓰는 게 취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얘는 자산이니까 그 다음 연도가 가든 그 다다음 연도가 가든 사라지지 않는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이 다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5천, 3천, 300, 100, 220 그러면 8,620만 원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있었네요. 그럼 8,620만 원만큼 이제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지금까지 모아뒀던 금액 다 합쳐가지고 대변에 쓰고, 그리고 완성하면 2천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완성해서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8,620만 원과 지금 마지막 2천만 원 지급했으니까 이 건물의 취득 가격은 1억 62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취득할 때까지 유형자산을 자가 건설을 해서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모아두기 위한 임시 성격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 그럼 지금 얘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건물만이 아니라 기계장치 하는 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이라는 표현은 제작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건설한다의 건설이 아니에요. 이 건설은 만들다, 제작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바로 그냥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건데, 건물 사면서 취득세만 납부해도 건물이다, 뭐 전부 다 건물이다라고 쓸 건데, 자가 건설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했다가 다 만들었을 때에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 시점 이후에 지출을 하게 돼요. 자,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라는 건 이제 다 만들고 아니면 다 사와서 쓰면서 돈 들어간 거예요, 이 자산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있겠죠가 아니고. 그럼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보기 전에 우리가 내일 오늘 좀 보려나? 자, 볼 부분인데, 자, 먼저 감가상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샀어요. 영업활동에 쓰려고.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다. 얘는 100만원. 대변에 난 이 돈을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지급했다라고 썼어요. 그럼 이 자동차를 샀는데 우리가 1년을 쓰고 나니까 자동차가 20만원치가 달았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른 만큼을 이제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나는 자동차가 20만원치 달았으면 차량 운반구가 20만원치 달았다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80만원짜리가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쓴 거는, 이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으로서 자산인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자동차가 20만 원치 달았어, 가치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회계상에서는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 거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게 없잖아. 내 재산이 20만 원 줄은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이 20만 원 줄었는데 들어오는 게 없다면 이때 비용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이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만큼 비용화시키는 계정 과목인데 이 자동차 결국은 못 쓰게 될 거잖아. 그죠? 결국은 차 못 쓰게 된다는 건 결국은 이 100만 원이 다 비용이 될 건데 결국은 비용이 될 거지만 한 번에 비용화시키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이라는 건 우리는 유형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인 거예요. 한 방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회계 기간 동안 다른 만큼만이라도 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결국은 100만 원 없어질 거지만 올해는 200, 뭐 내년에는 100, 혹은 내년에는 30, 뭐 300 이런 아니 100만 원짜리인데 100은 안 되죠.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얼마 다른지를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한 방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라는 그 방법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감가상각을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유는 자 우리가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은 어떨 때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냐면 얘는 현상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럼 이 수익적 지출은 얘는 어떤 의미냐면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수익적 지출이에요.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얘는 내용 연수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나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처럼 사실 저렴한 표현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 시에 자산 처리를 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는 게 자본적 지출의 취지예요.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부 다 비용화하겠다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건 유형자산한테 돈 들어갔으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봤을 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럼 그 펑크 수리하기 위한 거는 원상 회복하기 위한 거죠.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엔진 오일을 교체했어요. 그럼 엔진 오일 교체한 거는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건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내연 연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자 우리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어요.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으면 우리는 유리창 가는 거는 건물을 원상 회복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이 우리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우리 복사기 고장 났어요. 우리 고칠 때 수선이라는 표현 쓰죠. 그럼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사기 고치는 돈을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복사기든 건물이든 기계장치든 고치는 건 전부 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수선비라고 처리하는데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 근데 방금 제가 건물 이야기 했었죠? 그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엘리베이터 없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그러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대변에 지금 돈 나가고 지출했으니까 차변에 수선비라고 쓸 거냐 건물이라고 쓸 거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건물 2층짜리 건물을 4층짜리 건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건물의 가치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건물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오일 교체했어요. 능력 유지니까 차량 유지비예요.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내용 연수를 증가하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야기하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얘를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비용 계정 과목이 수선비,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뭐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뭐 기계 장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돈을 썼는데 그럼 대변에 돈을 주거나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 될 건데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쉽게 나올 때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적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친절하게까지 알려줬으면 우리는 수익의 친구는 비용이야, 비용 계정 과목 쓰고 자본의 친구는 자산이야, 자산 계정 과목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당연히 그걸 쓰는데 안 알려주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수익적 지출로 보고 어떤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안 알려주면 알아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기가 명확하도록 줄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오면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7층으로 2층을 증축했대.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말해요. 그러면 증축을 하면 건물이다라고 써서 건물 가격에 증축했던 비용을 다 집어넣고 그 건물을 감가상각하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비용 처리되는 건데 한 방에 비용 처리하겠냐? 사용하면서 서서히 비용 처리하겠냐? 이거의 차이예요. 근데 이 기준은 저렴한 표현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얘는 돈 작게 들어가고 사실은 이런 기준이 좀 크게 보이죠. 자, 이게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좀 보면 교재에서도 유형자산의 뭐 취득 후에 지출이라 적혀 있는데 이 자본적 지출은 우리는 자산으로 해당 자산 돈이 들어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선비 적혀 있는데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어차피 끝에 B자 끝나면 개발비 빼고는 전부 다 비용이에요. 개발비 아직 안 받죠. 자, 그럼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해야 되는 하는 이유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봐봐야 좀 별로 좀 지엽적이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 바로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생략하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두 번째 줄에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라고 적혀 있죠. 저는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사용하는 기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자, 감가상각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면 얼마에 사왔는지 취득 원가를 알아야 얼마를 비용할지를 알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얼마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알아야 되고 내용 연수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나면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이걸 팔았을 때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용 연수 이거 죄송해요 잔존 가액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거 할 거면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얘를 얼마에 샀고 얼마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서 얘를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얼마의 가치가 다를 거다라는 걸 알아야 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에요. 얘를 5년간 쓴대요. 그리고 5년 쓰고 나서 얘를 팔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자 우리 5년 동안 얼마를 상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5년 동안 얼마의 가치가 다르면 되는 거죠. 100만 원만 다르면 되겠죠. 자, 왜 100만 원인지 이해 갔나요? 이해 갔나요? 왜 100만 원만 다르면 된다는지 5년간? 왜냐면 나는 120에 샀는데 5년 쓰고 나서 얘를 팔면 20만 원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나는 10만 원만 5년 동안 100만 원만 5년 동안 다르면 되겠죠. 왜냐면 20만 원치는 얘 5년 쓰고 나서 팔면 20만 원 돈 받을 수 있는 게 잔존 가치니까. 마지막 우린 지금 비용화할 대상 금액은 자산의 유출 나갔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걸 감가상각비 비용화할 건데
얘는 2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니까 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할 금액은 우리는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의 빼기 잔존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겠죠. 얘는 100만 원을 5년간 다루면 120에 샀는데 100만 원 다루면 얘가 20만 원 남을 거니까 그러면 이 2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끝낼게요. 자,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앞에 예를 든 것처럼 20만 원의 가치가 달았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20만 원이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서 때, 자, 우리는 취득했을 때에 이 앞에 했던 것처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 돈을 100만 원 주고 그리고 감가상각을 할 건데, 자, 이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직접법으로 하는 게 있고 회계 처리를, 그리고 간접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직접법으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감가상각비다라고 해서 20만 원이 하락하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를 얘를 그냥 줄여서 장부 금액을 80만 원으로 만드는 방식인데, 간접법은 감가상각비라고 이렇게 20만 원을 처리를 하는데, 얘를 대변의 차량 운반구를 지우지 않고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얘는 그대로 두고 대변의 이 자동차의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고 해서 얘는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놓고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도 차 가격은 장부 금액은 80만 원인 거고, 이렇게 처리해도 차의 장부 가격은 8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얘 둘이 처리한 거의 차이는, 이렇게 처리하면 그냥 장부에 차량 운반구 80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동차 10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달았어요. 그래서 80만 원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이 중에 봤을 때, 자,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이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럼 자,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가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 기계장치가 있다면 이 1억짜리 기계장치는 좋은 기계장치인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장부 금액이 1억이라고 적혀 있으면 외부 이용자가 판단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얼마에 샀는데 얼마 달았다가 나와서 얼마다라고 할 때 이 기계가 100억에 샀는데 99억 달아서 1억짜리래. 자, 그럼 좋은 기계 장치인가요? 100억에 산 게 99억치 가치가 달았다는 건 엄청 노후화된 기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는 1억이라는 금액에 자기의 주관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 그게 비율적으로 99%나 가치가 달았으면 노후화된 기계가 있네. 얘를 기계 장치니까 얘 이제 못 쓰게 되면 또 100억 정도는 돈 들어가겠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외부 이용자한테 그냥 1억이라고 보여주는 것보단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자, 이 방법으로 유형 자산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이 방법으로 써요. 직접법은 얘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가상각했을 때 회계 처리는 우리는 간접법으로 쓰는 거지 직접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자산의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면 자동차의 차량 감가상각 누계, 건물이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그렇게 이 자산이 얼마만큼 달았다라고 쓸 건데, 자, 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차량 운반구가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 거예요.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지금 대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대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올해 비용이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으로 쓰면, 자, 얘가 X1년도고 얘가 X2년도라고 봤을 때 X1년도의 감가상각비고 얘 비용 계정 과목은 얘는 X2년도의 비용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니까 20 있다가 20 더 쓰면 합쳐져서 이제 합쳐져서 40만원 달았다라고 얘는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누계액인 거고, 차변의 비용은 얘는 올해 비용, 얘는 그 다음 연도 비용, 그의 다른 만큼만 비용되는 거고, 이렇게 다른 만큼이 이 계정 과목들은 대변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번 하고 나면 100만원인데 총 40만원 달아서 60만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우리는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